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성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부연 처리된 경우 무조건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극단한 과장 반응을 해서 부여 결과가 나온 지원자를 반복적으로 뽑게 되면
심층적 특성은 인성검사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면접과 인성검사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선발 시스템이 설계되지 않았다면 면접 결과와 인성검사 결과는 골라서 믿으셔야 합니다. 면접에서 인성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인적성 검사,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한 직무에 대졸자가 많이 지원합니다. 인성검사, 대졸용과 비대졸용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지원 자격이 고졸 또는 전문 대졸 이상이던 직무에 언제부턴가 대졸자가 대거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졸 직무용 인성검사와 비대졸 직무용 인성검사가 있다면 어떤 검사를 써야 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대졸용을 쓰는 게 타당합니다. 면접에서 채용 장면에서 인성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조직 적합성 및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지원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자의 배경에 따라 검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요건에 따라 검사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채용 담당자는 인성검사를 굳이 대졸용과 비대졸용으로 구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조직 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유지율은 채용 담당자의 주요 성과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 유지율의 예측을 위해서는 정리문적 방법과 정성운동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크고 조기 대사자도 많은 경우라면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입사 지원서 항목을 체계화해서 조기 대사자와 단기간 성자를 판별하는 공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유지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FP의 13개월 정착률을 예측하는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구글도 한참 성장기에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서 1차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정성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에는 워낙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정성적 방법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는지에 대한 가설을 갖고 있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직업 풍미나 직업 가치관이 직무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 해당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직을 선발할 때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적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채용 과정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 흥미나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는 전문적 심리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소위 안면 타당도가 높아서 채용 장면에서는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면접에서 직업 흥미나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회사에서 지원 동기, 장래 포부 등을 질문하는데, 이 또한 미래 예측을 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약해 보입니다. 대신에 면접에서 직업 흥미나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으로 지원자가 고등학교 이후 어떤 장래희망을 가졌었는지, 그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나 주변의 기대는 어땠는지를 연대기적으로 차근차근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했던
상식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면접관으로서 익혀둘 만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 우리 회사 직무를 반영한 면접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자가 입사하면 수행하게 될 면접의 업무의 일부를 면접과제로 활용하는 것을 워크샘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면접에서는 실제 업무를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면접 과제를 Simulation Exercise 또는 줄여서 Simulation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를 쓴 덜턴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은 다음 단계를 거쳐 개발해야 합니다. 종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최근 회사의 실제 직무를 반영한 이런 종류의 면접이 지원자의 미래 업무 성과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리소스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Subject matter experts, simulation 설계자와 개발자, 관찰자와 평가자, 롤플레이어, 시뮬레이션 운영자와 관리자. 이 중에 일부는 HR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고 일부는 전문 컨설턴트가 수행할 수 있지만 현업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발과 운영에 참여해주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여러모로 좋은 평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면접 전형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리 실제 성과에는 레벨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불확실성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는지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업무 성과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직원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뭐가 문제 행동일까요? 혹시 원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월급 루팡의 줄임말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면서 마치 월급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불성
보셨을 겁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 행동, 즉 조직의 구성원이 의도적으로 조직 및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통틀어서 반생산적 조직행위 CWP라고 합니다. CWP는 국가와 소속을 막론하고 어느 집단에서나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이고 지금까지도 그 정의와 종류, 원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CW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WP는 크게 회사와 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절도나 파괴,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들인 반면 철회, 생산 일탈, 무시, 조작과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문제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철회가 월급 독방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맡은 업무나 해야 할 일을 피하는 행동을 의미하죠. 이와 유사하면서도 양태가 약한 다른 생산 일탈은 업무와 관련된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행위로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편 무시와 조작은 사내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시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불의하게 굴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통칭하고 조작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절도, 파괴, 신체적 위협,